가이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9일 수요일 아침 미국 마감으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클립으로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팟빵 여러분들도 모두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완만하게 시장이 끝났죠. 그러니까 이제 뭘까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장을 너무 신경 쓰시다 보면 뭐 인플레이션이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막 쫄려 있는데 주가가 오르면 오히려 멍미 이런. 근데 계속 그렇게 멍미 이렇게 하다 보면 주식은 모르겠구나 뭐 이렇게 되면서 혼돈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 시장을 정확히 아는 게 주식 투자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거하고는 전혀 방향이 다르다는 거. 자, 주식 설명을 잘 해주시는 분들이 계좌 까봐. 왜 계좌 까봐를 얘기하겠어요. 설명은 맞는 것 같은데 진짜일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설명을 잘해주는 것과 대응을 잘해주는 것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응을 우리는 그러면 어떤 편에 서 있어야 되느냐? 대응을 잘하는 사람 편에 서 있는 게 내 계좌 보존에는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눈에 가장 띄는 상황들은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2%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1.965%, 장중에 1.97 이렇게 되었습니다. 1.965%. 자,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2년물도 1.2였었는데요. 얼마 전까지 1.34로 쭉 올라갑니다. 하루에 4.9bp나 올라갔으니까 30년물도 2.26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독일 분투체도 0.26%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승폭은 조금 급하게 상승하던 거는 독일 국채는 좀 끝난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국채 금리가 오른 것은 뭐 이미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주 한국 시간은 금요일, 미국 시간 10일 날 뭐가 있죠? CPI 발표가 있습니다. CPI 발표 때문에 국채 금리가 상당히 부담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금리 부담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또 시장이 상승했어요. 그동안으로 보면 금리가 올랐으면은 시장이 빠졌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건데요? 네, 그건 증시각도에서 해석하죠. 네, 증시각도의 TV에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상승했을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현재 상황들은 이슈가 큰 게 뻥뻥 터졌어. 큰 펀치들이 터졌고 그 다음에 숨 고르게 하는 시간이 지금의 시간이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미국 주식시장이 그렇게 약하지 않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미국 시장이 진짜 세구나. 그리고 그거는 또 미국 시장이 센 거는 4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가장 큰 원투 카운터로가 같이 들어왔어요. 라이트 레프트 훅이 같이 들어왔거든. 근데 이제 스트레이트 쭉쭉 뻗다가 이렇게 앞에 가드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얘가 더 때릴까 하고 살짝 내리는 순간 살짝 내렸지. 막 휘몰아쳐가지고 무서워 하고 막 이러다 다 죽어 이러면서 시장이 막 15% 넘게 빠지고 이러다 다 죽어 막 이러다가 펀치가 안 날라와. 그래 펀치가 안 날라 살짝 내렸더니 원투 훅 연타가 나왔죠. 어디 쪽에서? 유럽에서 나왔지. 유럽에서 빵 치면서 와 이제 끝났네. 다리 휘청거리고 이제 곧 넘어가겠네. 이런 상황이었는데 추가 펀치가 안 나오고 있어요. 예, 체력이 약했다면 주식시장이 체력이 약했다면 유럽발 원투펀치 받고 좀 자빠졌어. KO 당했어야 돼요. KO 당했어야 되는데 좀 버티잖아. 이 버틴 건 기본적으로 운동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다리 체력이 좋아서 버티는 거야. 다리 힘으로 버티는 거죠. 자, 어떤 상황이냐. 주식시장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시장이잖아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거지. 그러니까 원투 펀치 받으면서 휘청했는데 상처를 입었는데 추가적인 펀치가 안 나오니까 상처가 치료되는 과정이었죠. 이 시간을 통해서. 상처가 치유된 거예요. 이 부분이 퀀트에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퀀트는 컴퓨터에다 해야 하니까 숫자를 달라고 하잖아. 컴퓨터가 딱 그런 거예요. 저의 밥은 전기와 숫자예요. 숫자를 담겨주세요. 그럼 제가 알아서 완벽하게 해드릴게요. 하는데 갑자기 숫자를 막 집어넣다가 기분이 안 좋음, 무서움 이런 데이터 값을 입력하면 얘가 소화불량이 걸리지. 컴퓨터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런 감정적인 걸 넣는 순간부터 골 때리게 되는 거예요. 0과 1의 세계에서는 기분 나빠, 기분 좋아, 이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무서워, 떨려, 이런 게 무서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퀀트가 보정이 되어서 잘 되려면 그 값을 어떤 식으로든지 숫자로 환산해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퀀트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퀀트가 잘 되려면 심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 같이 데이터 값을 만들어서 넣어줘야 된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이슈가 터지지 않고 일단 그 유럽발 펀치 나온 이후에 심리는 이제 안 맞으니까, 더 이상 안 맞으니까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이미 주식시장은 지금까지 후두려 맞으면서 금리 4번 펀치, 5번 펀치 정도 근처까지는 맞았다. 근데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맞은 건 유럽발 펀치가 나오면서 금리 인상, 야, 유럽도 금리 인상 하겠네 라는 생각 때문에 한 번 더 얻어 맞았다가 추가적인 펀치가 안 나오니까 일단 버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나는 네가 체력을 상당히 쓴 것을 알고 있어 라는 거지. 금리 4번의 펀치를 벌써 냈고 나는 그걸 이미 맞아서 너가 그 다음 펀치가 별로 없는 것을 알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시장을 더 무너뜨릴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추가적인 무엇인가, 매파적인 무엇인가가 나오면 시장은 다시 밀리겠죠. 그런데 지금 수습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이제는 요 정도 하고 실제는 3월 가서 한번 해보자라는 분위기인 거죠. 지금 벌써 2월 중순이에요. 2월 중순이니까 결국은 이제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고 하는 거는 여기까지는 지금 녹아져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 실제적인 여기서부터의 이제 변화는 실질 금리 인상하고 양적 긴축이 일어나는 다음 스텝에서 시장 내부의 실질적 영향이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이냐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연준은 그게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한번 해보고 체력이 견디면 새로운 그 방법을 더 시행하는 거죠. 아마 그동안의 파월 의장의 흐름으로 봐서는 시장을 100% 무너뜨리면서 쭉쭉쭉 자기 갈 길 간다. 우리는 인플레이션 파이터야. 우리는 원래 인플레이션 파이터였어. 딴 거 아니야.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핵심 뭐냐면 금리를 한번 인상하겠죠.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면 시장이 그걸 어떻게 느끼냐 실제로. 지금은 뭐였냐면 지금까지는 약간 심리적인 국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행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행하겠다고 하니까 원래 딱 그거잖아. 놀이동산에 가면 귀신의 집 같은 데 들어가면 들어가기 전에 되게 무섭잖아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막 요즘은 안 때리니까 잘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정말 맨날 얻어맞았어. 특별히 중학교 때 그렇게 많이 얻어맞았는데 막 꼭 당구 큐대를 거꾸로 들고 때리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면 책상 위에 올라가서 허벅지를 봤는데 앞에 있는 애들 딱 맞아 이러면서 막 쓰러져. 그러면 큰일 났나 얼마나 아플까 할 때 그 불안함 있잖아요. 그 불안함이 지금 시장에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맞아 봤을 때 이게 대박이네. 너무 아프네. 그러니까 한 대 맞는 순간 피멍이 쫙 올라오는 강펀치로 때릴 것이냐 나를 때렸는데 저 당구 큐대 아닌가 보네. 속 비었네. 별로 안 아프네. 살짝 따갑다 마네. 이러면 시장이 바로 반등을 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실질적으로 일어날 금리 인상 그리고 그 뒤이어 일어날 양적 긴축 이런 상황들을 시장이 실제로 녹여냈을 때 시장이 어떻게 체감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대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나리오상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할 수 있고 지금 상황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심리적인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심리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거지. 변동성이 막 크기 때문에 무슨 조치가 이루어질까 하면 막 이랬다 저랬다 막 가슴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로 시행됐을 때 시장이 주는 충격이 얼마일까를 가상 시나리오를 몇 개 써놓고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에 따라서 나는 가상 시나리오 1, 2, 3, 4를 해놓고
요런 시나리오가 나왔을 땐 난 요렇게 대응, 요런 시나리오가 나왔을 땐 난 저렇게 대응,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마음속으로 준비해 놓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뭐냐면 항상 대응은 약간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 응? 보수적으로. 왜냐면 뭐 그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자세는 뭐냐면 낙관론이에요. 자본주의는 발전하고 시장 경제는 계속해서 발전한다. 기업들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한다. 왜? 문명사가 그래 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문명의 멸망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자세가 항상 있잖아요. 장기 추세적으로. 주식시장도 지난 20년간 보면 어쨌든 우상향. 20년 전보다는 주가가 올랐지 않니?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시기로는 긍정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실전 투자에 있어서 내가 너무 긍정론에 빠져서 세게 들이밀면 어떤 게 작용하죠? 돈을 벌고 싶다는 욕망이 작용하잖아요. 욕망이 작용하면 지나치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성향들이 생겨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장기 시계열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은 긍정론으로 바라보되 단기 대응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하자라는 마음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옳더라라는 거 해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대응을 어떻게 해. 근데 여기서 너무 시장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맞추지 말자는 거죠. 모른다니까요. 변수가 어떻게 튈지. 시장이 이렇게 금리 인상했는데 별거 아니네. 시장이 뭐 금리 인상해서 뭐 0.25% 올라봐야 뭐 주식시장 뭐 매출이 막 10%씩 움직이는데 저건 뭐 0.25%가 뭐야? 우린 10%씩 움직이는데 이래 버리면 시장에 아무런 영향 안 미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를 예상을 해서 대응하는 거는 별로 옳지 않더라.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유럽 번지의 충격이 떨어지자 달러화는 다시 가치가 소폭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고 유로화 가치는 좀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유가 강세가 지금 좀 꺾였어요. 92달러까지 가던 유가가 지금 80달러대로 다시 밀리면서 89.78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제일 중요한 문제는 몇 가지가 있는데, 프랑스 대통령께서 이제 러시아 그 푸틴하고 뭐 이렇게 협상을 했다, 이야기를 했다라는 뉴스도 있고요. 또 하나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이란 핵합의, 핵협상으로 이란이 다시 나올 것이다 라는 뉴스도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공급의 주포로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란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유가가 그 고공행이라는 유가가 승고르긴 했는데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선수,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선수였는데 이제 점점 괴물로 느껴지죠. 시장이 빠지고 나니까 이게 괴물이었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 인플레이션 팀에 중요한 소속 선수들이 있어요. 어제 우리나라 김범석 선수가 대단하더군요. 동메달. 야, 김민석? 네, 김민석 선수가 대단하더군요. 정말. 그분들은 허벅지 보셨습니까? 허벅지가 이렇게 각이죠. 허벅지가 각이 사는 뭐 이런 분위기. 각이 살아 이렇게. 저도 옛날에 그 비슷하게 갈 수 있었는데 막 허벅지 이렇죠. 축하드리고요. 근데 까먹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플레이션 선수에서 대표 선수가 누구냐면 유가예요. 그렇죠? 유가가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중요한 키맨은 유가죠. 근데 얘가 자빠지면 인플레이션 진영에서 가장 중요한 장수 한 명이 자빠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치가 지금보다 확연히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중간 선거하고 연결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바이든이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그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다음부터 곧장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뭐 연준이 뭐 독립성을 갖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언제 독립성을 얼마나 줬는지 모르겠지만 하기야 그래도 독립성이 있긴 있지. 어쨌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인플레이션을 때려잡겠다. 그래야 중간 선거에 유리하겠다라고 워싱턴 정가에서 판단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란 핵합의 문제가 좀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전개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이란 문제가 굉장히 재미난
이슈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 이란 핵 협상 상황에 대해서 인포맥스에서 보도한 거 말씀드릴게요. 이란은 2015년 미국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독일 등 6개국과 핵 프로그램을 동결 또는 축소하는 대가로 미국, 유럽, 연합, 유엔의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핵 합의에 서명을 했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면서 2018년에 핵 합의를 확 뒤집어서 탈퇴를 했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다. 그래서 이란은 이에 맞서서 우라늄 농축 농도를 높여왔다라고 지금 그동안의 흐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자, 앞으로 이 부분도 재미난 포인트. 이게 이제 경제 읽으면 되게 재밌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가 경제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갑자기 복귀하는 문제도 인플레이션하고 연계가 엄청나게 돼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재미나있죠? 신기해요. 그러니까 서로 엮이면서 삼각관계가 아니고 삼각, 사각, 오각관계로 펼쳐지는 이 상황들 참 재밌습니다. 자, 기업 뉴스 오늘 몇몇 기업들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개가량의 이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이 중에 77%가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했고, 그 다음 매출도 75%가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순이익이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 30%가량 증가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고, 지난해 3분기에 21% 증가보다 더 높게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애널리스트의 예상치가 계속 올라가는 것은 썩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고점에서 애널리스트의 전망치가 최고를 달하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조금 더 올라가고 항상 꽃그림으로 미래를 바라보면 항상 조심하자라는 것 언급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뉴스, 엔비디아가 ARM 인수를 포기했다고 뉴스가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하락한 후에 1.5% 상승 마감했고요. 화이자는 매출이 예상보다 좀 떨어진다는 소식이 2%대 하락, 할레이 데이비스는 오히려 예상치 상회, 주가 12% 상승, 제너럴 모터스는 목표가 하향 나오면서 2% 하락, 펠로톤은 실적이 엄청 안 좋았는데 2,800명 감원 계획으로 25% 주가 상승했고, 트위터는 캐시우드 ETF에서 매도를 했다는 소식에 0.2% 떨어졌습니다. 지표 발표하고 여러분들과 함께는 지딩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미 자영업 연맹 1월 소기업 낙관지수는 97.1 나왔습니다. 예상치 97.9였고 전월 98.9였습니다. 12월 미국 무역 적자 전월 대비 14억 달러 증가한 807억 달러, 예상치는 828억 달러, 전월은 793억 달러 적자였습니다. 자, 오늘 달러 가격이 오르고 예봉이 꺾였다라고 유럽의 예봉이 꺾였다, 펀치가 이제 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라가르드 총재가 유럽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경우에도 점진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자산 순매입 종료와 금리 인상 사이에는 정해진 순서가 있다. 그냥 순매입 종료하고 금리 인상하겠다는 거니까 단기 바로 지금 금리 인상 안 한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 금리 인상은 자산 순매입이 끝나기 전에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인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발 금리 인상까지 겹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했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이 이렇게 좀 안정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리는 또 튀었어요. 원래 이 정도면 낮아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1.9%까지 올랐으니까 숨고르기 한번 해야 되는데 왜 안 떨어지냐? CPI가 높을 거로 예상한 거죠. 이번 주말에 발표할 CPI가 전년 동기 대비 7% 이상 오를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올라간 것이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10월 10일 날 발표된 CPI가 지금 7.2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낮으면 시장이 확 환호를 할 수도 있고요. 반면에 7.5% 이상 이렇게 나오면 시장이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데, 일단 예상치 자체가 7.2면 많이 높은 것 같아요. 7.2 안 나오면 오히려 시장은 뛸 수도 있다라는 점 같이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